삶을 살아가는 누군가가 모든 감정을 온전히 느낀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감정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감정까지도요. 마치 라디오가 신호를 포착하듯 주변의 모든 주파수를 감지합니다. 어떤 이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민한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은 말없이 지켜야 할 규칙을 깨달았습니다. 깊이 느끼는 재능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요. 그들은 모든 사람의 안식처가 되어야 하고 기댈 어깨가 되어주어야 하며 무료 상담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이 예민한 영혼 중 하나가 갑자기 멈춥니다. 스펀지처럼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흡수하는 것을 멈추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니오라고 외쳐도 예라고 말하는 것을 멈춥니다.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을 억지로 바꾸는 것도 멈춥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차갑거나 잔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끝없는 희생에 의존해왔던 세상에 훨씬 더 불안감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깨어납니다. 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민함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민한 사람을 천성적으로 부드럽고 남을 잘 보살피는 성향이 강하며 마치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느끼는 능력,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감지하는 그 예민함은 세상의 감정 정리 담당자가 되도록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주변 상황을 끊임없이 살피던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도 전에 그들의 기분을 감지하는 법을 배운 아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파악해야만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던 아이 말입니다. 그런 아이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이는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일종의 방어막입니다. 목소리 톤의 변화로 위험을 감지하고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미리 알아챌 수 있었던 예민한 아이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항상 주의를 기울였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읽는데 너무 능숙해진 나머지 자기 자신을 읽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30, 40, 50살이 된 예민한 사람들은 여전히 어린 시절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여전히 충분히 베풀고 충분히 보살피고 충분히 희생하면 마침내 그토록 갈망하던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예민함은 모든 사람과 항상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눠야 하는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계를 두는 건 이기적인 거라고, 거절하는 건 불친절한 거라고, 자신을 돌보는 건 마치 자신의 본 모습을 배신하는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한계에 다다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세요. 그리고 결국 모두 한계에 다다르게 되죠. 어쩌면 수년간 베풀다 보니 마음이 텅 비어버린 후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누군가 또다시 그들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길 때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평범한 화요일 혼자 앉아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안부를 물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져 내립니다. 항상 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한 생각 하나, 모든 것을 바꿔놓는 단순한 질문 하나일 뿐입니다. 내가 멈춘다면 어떨까? 모든 사람을 고쳐주려 애쓰는 걸 멈춘다면 어떨까? 그들의 고통을 흡수하는 걸 멈춘다면 어떨까? 더 이상 모든 위기에 휘말리지 않는다면 어떨까? 그 질문은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구해주고 위로해주고 구원해주지 않으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이러한 역할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은 마치 벼랑 끝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발을 내딛었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곳은 벼랑이 아니라 공간입니다. 탁 트이고 광활하며 자유로운 공간, 숨 쉴 수 있는 공간, 자신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에서 그들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패턴에 참여하는 것을 멈추자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사라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감정적 흡혈귀, 항상 위기를 겪고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항상 받기만 하고 결코 되돌려주지 않는 매력적인 사람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예민한 영혼은 이런 패턴들을 볼 때 냉소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부분이죠. 베풀고 마음을 열고
끝없이 동정하는 것을 멈추면 냉정하고 씁쓸한 사람으로 변할까봐 말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별력이 생깁니다. 의식적인 감수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여전히 깊이 느끼고 깊이 연결되고 진정한 동정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선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에너지를 흩뿌리는 대신 어디에 에너지를 쏟을지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직 깨어나지 않은 예민한 영혼은 마치 투광등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비추지만 정작 자신은 그림자 속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스포트라이트처럼 집중하고 의도적이고 강력해집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곳,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곳에 빛을 비춥니다. 물론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어둠 속에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남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다시 빛을 내어줄 생각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만의 태양을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조금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비난이 시작됩니다. 너 변했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지만 아름다운 점은 깨어난 예민한 영혼은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을 안심시키려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착하고 친절하고 예전처럼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저 미소 지으며 생각합니다. 그래, 난 변했어. 드디어. 왜냐하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를 기쁘게 하고 경계도 없고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모든 사람의 고통을 흡수했던 예전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이었습니다. 생존 전략이 성격으로 착각된 것이었습니다. 진짜 모습은 그 모든 강박적인 보살핌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진짜 모습에는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의견들이 있었고 표현하지 못한 욕구들이 있었고 표출하지 못한 분노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관리하느라 너무 바빠서 이루지 못한 꿈들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것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예민한 영혼에게는 물론이고 그들의 자기 부정으로 이득을 취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고 약간 두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예민한 영혼은 그동안 갈고 닦지 못했던 기술들을 배워야 합니다. 장황한 설명 없이 거절하는 법, 죄책감에 휩싸이지 않고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법, 누군가가 자신을 예전의 패턴으로 되돌리려 할 때 알아차리는 법 등을 배워야 합니다.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죄책감은 깨어나는 예민한 영혼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들이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죄책감이 마치 시계처럼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네가 뭔데? 어떻게 자기 자신만 우선시할 수 있어? 너 자신 말고는 아무도 신경 안 써. 난 네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평생 자신이 충분히 좋은 사람임을 증명해온 예민한 영혼은 그 죄책감을 칼로 찌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노력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그 죄책감과 마주 앉아야 합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되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서 바로 떨쳐내려 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죄책감은 내가 실제로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일까? 아니면 단지 내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불편함일까? 대부분의 경우 후자입니다. 죄책감은 낡은 정체성의 마지막 발악일 뿐입니다. 유용하고 필요한 존재가 되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살아남는 법을 배웠던 그 부분 말입니다. 그 부분은 쓸모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반드시 버려져야 합니다. 예민한 영혼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 짐을 짊어진 채로는 진정한 자신으로 거듭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정리라고 부르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예민한 영혼의 끝없는 베풀미에 세워진 관계들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관계들은 변화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아끼고 예민한 영혼을 착취 대상이 아닌 온전한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변화할 것입니다. 그들은 경계를 존중하고 변화를 축하할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행동 패턴을 되돌아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항할 것입니다. 그들은 밀어낼 것입니다. 그들은 예전에는 모든 게 훨씬 쉬웠다고 말할 겁니다. 그들은 죄책감, 분노, 조종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감정적 지지체계를 되찾으려 할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민한 영혼은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합니다.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실망할 때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더라도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민한 영혼은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의 편안함이 자신의 진정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위험하고 자신을 옹호하는 것은 이기적이며
자신의 필요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배워왔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극적인 용기가 아니라 온몸의 세포가 다른 사람을 선택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을 때 자신을 선택하는 조용하고 일상적인 용기 말입니다. 예민한 영혼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멈췄을 때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그들의 몸은 끊임없는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습니다. 신경계는 자신의 감정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감정까지 처리해 왔습니다. 두통, 소화불량, 잠을 자도 낫지 않는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몸은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모두가 자신을 필요로 했기에 계속해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멈추고 마침내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경계를 만들 때 몸은 비로소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만성적인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사라지며 잠은 더욱 깊어지고 에너지가 되돌아옵니다. 마치 몸이 수년간 숨을 참고 있다가 마침내 내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몸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민한 영혼은 마치 감정의 하수 처리장처럼 기능해 왔고 그 대가를 몸으로 치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스트레스, 불안, 고통을 더 이상 떠안지 않게 되면 신체 건강은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민한 영혼이 깨어나 진실을 보기 시작한다고 해서 예민함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무감각해지거나 단절되거나 차가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어나는 변화는 그들의 예민함이 강박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나기 전에는 마치 물에 젖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흡수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슬퍼하면 그들도 슬퍼했습니다. 누군가 불안해하면 불안함을 느끼고 누군가 화가 나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각성 후에는 무언가 달라집니다. 여전히 모든 감정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레이더는 여전히 정확하고 어쩌면 더 정확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감지와 흡수 사이에 멈춤이 생깁니다. 이건 내 것일까? 아니면 저 사람의 것일까? 내가 이 감정을 떠안을 것인가? 아니면 흘려보낼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일종의 선택적 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발달시킵니다. 연결되어 있을 만큼 투과성이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유지할 만큼 강한 막입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민감성은 그들의 초능력이 됩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 에너지를 읽어낼 수 있지만 더 이상 그 에너지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공감하며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지만 그 고민을 안고 대화를 끝내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고도 사람들을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민감성에서 비롯되어야 할 선물입니다. 끝없는 자기희생이 아니라 의식적인 연결입니다. 흡수가 아니라 진정한 공감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감정의 물결을 능숙하게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깨어났을 때 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꽤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들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대개 큰 갈등은 없습니다. 그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예전의 관계 방식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되면서 서서히 멀어지는 것뿐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만 연락하던 친구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더 이상 구해주려 하지 않자 연락을 멈춥니다. 끊임없이 감정적 지원을 요구하던 가족은 경계가 생기면 다른 대상을 찾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에게 모든 감정적 부담을 떠넘기던 파트너는 스스로 몫을 감당하는 법을 배우거나 다른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이러한 멀어짐은 상실처럼 느껴질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었던 관계의 상실입니다. 그것들은 일종의 계약이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무한한 감정적 자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아주 작은 연결만을 얻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런 계약이 끝나면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을 자원이 아닌 온전한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받는 만큼 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경계를 시험하기보다는 존중하는 사람들, 꾸며낸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새로운 관계들은 뭔가 다릅니다. 더 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드라마도 적고 위기도 적고 감정 조절에 지치지도 않습니다. 더 편안하고 상호적이며 진정한 기쁨이 가득합니다. 예민한 영혼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진정한 연결은 사실 마음을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을요.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한쪽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를 보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분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깨어난 예민한 영혼은 종종 그 강박적인 친절함 아래 엄청난 분노가 묻혀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용당했다는 분노,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분노, 싫었지만 예라고 말했던 모든 순간에 대한 분노, 자신의 친절함을 악용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런 상황을 방관했던 자신에 대한 분노. 이 분노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예민한 영혼은 평생 친절하고 이해심 많고 인내심 있게 살아왔습니다. 분노를 너무 철저하게 억눌러서 그 존재조차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고 표면 아래에서 지고 있다가 원망, 씁쓸함,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분노가 마침내 표면으로 드러날 때 예민한 사람은 종종 당황합니다. 안 돼. 내가 절대 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화만 내고 씁쓸해하고 냉정해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분노는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그곳에 있었지만 존재할 권리를 갖지 못했던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인정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때 오히려 건강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부분입니다. 이용당하기를 거부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만 나도 소중해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분노는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스승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경계가 어디에서 침범당했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새로운 경계를 세울 에너지를 줍니다. 거짓된 자아를 태워 없애고 그 아래 숨겨진 진짜 자아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은 이 분노를 현명하게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모든 사람에게 폭발적으로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 냉소적이고 의심 많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노를 정보로, 변화의 연료로, 남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에서 진정한 자신으로 거듭나게 하는 불꽃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예민한 영혼이 치유되면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필요를 존중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돕고 싶어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돕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고 그들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도왔습니다. 강박적으로 구조하려 드는 사람이 아니라 의식적인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이전 방식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를 구조하려 들면 그들의 무력감을 더욱 강화하게 되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믿어주면 그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난 예민한 영혼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자아로의 회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 각성 후 경계가 설정되고 몇몇 관계가 끝나고 새로운 관계가 변화한 후 예민한 영혼은 진정으로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말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그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누구의 감정을 조종하지도 않고 누구를 위해 연기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남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지자 그들은 자신의 생각, 감정, 욕망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동안 회피해왔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생각할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민한 영혼은 오랫동안 타인을 통해 자신을 정의해왔기에 혼자 있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보물은 바로 여기에 있다.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남을 기쁘게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지 않는 그 공간에서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만의 취향, 의견, 개성을 발견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엇이 자신을 웃게 하는지, 누구에게도 잘 보이려 하지 않을 때 무엇이 자신을 감동시키는지, 누구를 만족시키려 하지 않을 때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알아냅니다. 자신이 흥미로운 존재라는 것, 탐구할 시간이 없었던 내면의 깊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사실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민한 영혼은 사랑에 빠집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애적인 사랑이 아니라 부드럽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왔던 것과 같은 관심과 배려를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것과 같은 연민으로 자신을 대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쏟았던 헌신으로 자신의 필요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기애는 혁명적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관계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면 더 이상 보잘것없는 애정에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평화를 맛보면 혼란을 야기하는 관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게 됩니다. 깨어나서 자신에게로 돌아온 예민한 영혼은 이전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강인함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져서가 아니라 마침내 자신의 중심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세상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고갈이 아닌 넘치는 에너지로 베풀고 의무감이 아닌 영감으로 돕고 결핍이 아닌 온전함으로 사랑하며 가식적인 모습이 아닌 진정성으로 소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주권적 감수성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느끼는 능력,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깊이 배려하는 능력, 열려 있으면서도 경계를 명확히 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름다운 역설이 있습니다. 예민한 영혼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흡수하려 하지 않고 마침내 자신을 우선시할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데 더 효과적이 됩니다. 덜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상처에서 우러나오는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에서 우러나오는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이 움직여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치유를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깨어난 예민한 영혼은 마치 등대와 같습니다. 그들은 굳건한 땅 위에 서서 꾸준히 빛을 비추며 볼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해 길을 밝혀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개 속의 배를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모든 조난당한 배를 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꾸준한 빛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길을 찾아야 할 사람들은 스스로 길을 찾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봉사입니다.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내어주기이며 고갈이 아니라 기여이고 순교가 아니라 숙달입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남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진실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더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더욱 진정한 자신으로, 더욱 진실되게 연결되고 더욱 강렬하게 현재에 집중하며 더욱 찬란하게 살아갑니다. 남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아래에 묻혀있던 진정한 자아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자아는 놀랍도록 아름답습니다. 완벽하거나 깨달음을 얻었거나 모든 인간적인 고뇌를 초월해서가 아니라 그저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고 때로는 어수선하지만 용감하게 진실한 모습입니다. 가면과 연기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 진실함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드디어 결승선에 도착하셨군요. 성장하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오늘 무언가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이 영상이 필요한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댓글에 지혜라고 남겨주시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소수의 분들 중 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하나의 영상, 하나의 교훈, 하나의 돌파구를 통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